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오토기어의 그 공식은 아닌데, 예, 공식이나 다름없는. 실제로 그 중국에서 중국 업체에 그 협상하실 때 오토기어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국에 오면 오토기어라고 진짜 시끄러운 데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전기차,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실제로 중국에 지금 현지에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도 아주 능통하시고, 네, 또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지금 전기차 업체 중에서 대장이 BYD, 네, 그렇습니다. 비아디죠? 네, 비아디. 비아디. 근데 이 비아디가 대충 들어보니까 성장세가 연 막 300% 네. 이상. 그리고 11월 달 통계를 보니까 23만 대 정도 EV를 출고를 했는데, 네네. 여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11만 대, 12만 대 네네. 배터리 전기차는 그 정도 판매를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한 10만 대 정도 팔았어요, 같은 시기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엄청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렸습니까? 그 제가 이제 26만 위안에서 점점 두 번인가 다운해서 지금 현재 24만 위안, 23만 위안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난리라네요. 그건 뭐. 네. 그 원래 이제 중국 법규가요, 한국하고 좀 다른데, 한국은 이제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이런 것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계약에서 이제 그만큼의 추가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날짜 단위로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는 전 생산분이 무조건 들어가는 아하. 거고, 이 날짜에서는 이후부터는 이제 가격 다운된 생산분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면은 나는 비싼 돈을 내고 내고 쟤도 똑같은 아직 차를 안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싼 값에 구매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테슬라 측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보험료를 그만큼 비슷한 만큼을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더 준다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달래고는 있는데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안 되는 상황이 한국 왔던 돈으로 거죠. 1,000만 원 이상 나버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500만 원. 500만 원?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고 들어온 게 모델 3가 이번에 할인 값이 22만 9,900위안 23만 위안. 네. 모델 Y는 1,000만 원 정도 나지 않아요? 모델 Y는 그렇죠. 모델 Y는 네, 그렇고 그렇죠. 모델 3 3 기준으로 모델 말씀드리면. 3는 한 500만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500, 4,550 정도. 네. 지금 되는데. 미국도 그래. 미국도 네. 모델 Y를 한 1,200만 원 내렸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전기차 사면 오르는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작년에 미친 듯이 막 2천만 원씩 올려놓은 다음에 아직까지 작년 가격으로 획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소비자들이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내가 재산상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사실은 아직 손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초창기 출고 가격보다 더 지금 비싼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산 개념으로 지금 차를 그렇지. 사고 있는. 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민감한 얘기고 가격적인 얘기니까 뭐 접어두고 그 비아디는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없죠. 이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 아닌가요? EV에서?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BYD가 사실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따로 돼 있잖아요. 걔는. 네네네. 이제 법인이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에 사실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합산해서 발표하던데. 네, 합산해서 발표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을 대체적으로 6.2%를 잡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6%. 배터리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EV 내연차는 거의 안 하니까 세 개를 합쳐서 6.2가 난다고 하면 배터리가 보통 11, 12가 난단 말이에요. CATL 기준으로. 그럼 비아디도 그렇게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수익이 조금 그래도 EV보다 나을 나는데 거예요. 그럼 EV에서는 거의 뭐 1%나 그 이하에서 깎아먹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PHEV를 밀어주는 이유가 BYD가 안 버리는 이유가 사실 엔진 파워트레인이 엄청 약하거든요. BYD가 그 이유가 수익성 부분이다. 수익성이 지금 배터리 전기차보다 조금 더 낮거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한 대당 1,500 위안인가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1,500위안. 대략 35만 원? 25만 원? 굉장히 박하네요. 예.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BEV랑 다 합쳐서 그냥 차량 한 대당 1,500 위안인가 남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뭐 영업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는 거예요. 무슨 뭐 노트북 PC도 아니고 뭐 그거 보려고 자동차를 수천만 원짜리를 판다는 게 참 우리랑 좀 비슷한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비아디가 현금 보유율이나 뭐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부채율이 이제 일단 높고 네 그렇습니다. 유동부채 증가율이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유동부채율이 높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리하게 지금 차를 밀어내고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수익 개선이 당분간 힘든데 테슬라가 좀 더 가격을 내리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에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BYD의 판매량의 절반은 원 플러스, 돌핀 같은 소형 준중형 계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랑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차종이 이제 한 EV와 실은 사실 판매량이 높긴 하지만 주력은 사실 이제 그쪽이거든요. 준중형 쪽. 그리고 PHEV 역시도 탕을 제외하면 송은 준중형으로 들어가고요. 네. PHEV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겟층을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타겟층이 같습니다. 다르다? 예. 그래서 사실 다음에 나오는 신차인 이제 뭐 양왕 같은 프리미엄도 발표했지만 사실 중국 쪽에서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거는 갈매기 시굴 저가형 8만 위안 근처. 지금 현재 돌핀이 10만 위안, 그 원 플러스가 12만 위안이니까 이제 8만 위안 여기까지 떨어지는 차량 8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1,500?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경차네요. 경차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가 이제 따로 입수한 거에 의하면은 중국 경차 기준이 전장 3,600인데 3,599나 3,600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랑 같네요. 네, 그건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차량 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타겟층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저는 BYD의 성장세가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지금 비아디가 계속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2번이나 올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테슬라와 함께 가격 경쟁을 고급 모델에 있어서 펼칠 만한 여력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중국이 이제 해외의 업체들과 좀 다른 부분이요. 협력 업체에서 공급을 받을 때 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보통 자금 결제가 9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외 업체들은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그러니 유동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팔수록. 그 구조 자체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부채를 해외 많이 업체들은 팔면- 계속 꺼나가야 되는데 네. 중국 업체는 계속 안고 가는 구조군요. 그러니까 유동부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뭐 부분은 기간이 안 됐는데 갚을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요. 그냥 떠 있는 자산이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유동부채가 높아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계,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닐 때라는 그렇게 차가 팔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차가 팔리고 네. 어차피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니까 거의 1년이네요. 거의 1년입니다. 사실 3개월 원까지 따지면 거의 1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이자에 대한 혜택도 엄청나게 된대요. 그렇죠. 대신 이제 그 기간 6개월이 더 긴 거잖아요. 보통 네. 다른 업체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비로 돌리는 거예요. 자금을 돌리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R&D를 거기에서 네. 쓸 수 있는 여유를 확보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현지에서 계신 분이라서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유동부채가 얼마가 늘든 총부채가 얼마가 늘든 간에 확실하게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겠네요. 저 매출이 나고 성장세인 상황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는. 그렇죠. 다만 이제 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성장세가 꺾이면은 꺾이는 것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폭락을 하락하면- 해버리면 네. 하락하면 문제가 되죠. 보통 한 이제 한 30% 정도 줄어들면 이제 위험이 좀. 자,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비아디가 이 블레이드 배터리, 이 리튬 인산철이 겨울에 효율이 잘 안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인증에서 좀 실패했다, 인증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저도 이제 자동차 커뮤니티 쪽에서 좀 인정을 이제 네. 한국 쪽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뒷소문을 들은 건데 네. 그쪽에서 막 문제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피셜은 아니고 네, 네. 네피셜이네요. 그냥 루머죠, 루머. 네. 루머인데 그래서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CLTC가 결국에 NEDC거든요. 중국에서 말하는 그 NEDC 기준은 설명 예전에 한번 해주셨다시피 네네. 이게 1980년대에 나온 항공기 항속 주행거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40년 된 겁니다. 45년인가 뭐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도요. 그렇죠. LA 75년 트래픽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도 40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완을 했는데 NEDC는 네. 보완이 안 돼. 보완이 아예 안 돼. 그대로. 네. 그거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NEDC 기준으로 한 EV 퍼포먼스 AWD 버전이 615km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복합 주행 거리는 420 정도 나오고요. 400. 동계 주행 거리가 36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 기준으로는 이제 0.7로 우리가 보정을 하는데 네. 보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겨울 연비 네. 그 5 사이클 중에서 2 사이클을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3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정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정식이 완전히 0.7이 아니라 0.7 정도 되는 보정식으로 나머지도 테스트를 하면 5 사이클일 때 이 결과가 나온다 해서 보정을 하는 건데 대충 그 정도 맞는. 근데 WLTP와 그 NEDC는 그런 보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더군다나 WLTP는 고속이나 또 유럽 환경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분석이 잘 되는데 NEDC는 보정 자체도 안 된 순수하게 예전 기준 그대로라. 그렇죠. NEDC가 사실은 제일 주행거리가 길게 길고 나와요. 그 다음이 WLTP, 환경부가 WLTP의 한 7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이 맞냐? 뭐 각 기준이 다 맞아요. 왜냐면은 뭐 지형이 다르죠. 중국은 평지밖에 없어. 그렇죠. 중국은 아시잖아요. 이 저출력, 고출력 이거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전기 자전거가 빨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광저우 같은 데 전기 자전거 많은데 광저우는 진짜 끝에서 끝까지 다 평지야. 그러니까 거의 다 평지죠. 평지예요. 뭐 이런 데가 막 부직 있어요. 물론 중국에 산 많은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도로가 없습니다. 대도심에는 거의 다 평지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NEDC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비슷하게 대충 나와요. 뭐, 예. 근데 우리 유럽은 산 많고 꼬불꼬불한 그렇죠. 라면길 많고 하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도시 빼고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WLTP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야. 지옥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뭐 오늘 여기 오는데 40km 오는데 2시간 45분 걸렸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저 3시간 걸렸어요. 80km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저 68km 오는데 저도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 5 사이클로 어떤 분이 우리는 2 사이클밖에 환경부 기준이 없다 그러시는데 보정식이 5 사이클을 반영한 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국에서 NEDC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튬 이산철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환경부로 딱 해보니까 리튬 이산철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상온시에 70% 이상이 나와야 보조금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70%. 네. 70% 밑으로 나왔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네, 루머입니다. 근데 아직은 루머죠? 네, 아직은 루머입니다. 저도 루머로 들은 거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디카에서나 오토홈 같은 그런 이제 중국에서 사실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중국이 기준을 잡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높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드라이버 분명히 센스도 있는데 제일 좋은 드라이버 배치한 거 아닐까. 그런 간신공? 생각, 네.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하지만 근데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BYD가 사실 이제 제로백에서도 말씀드리면 3.9초라고 하는데 3.9초가 안 나와요? 양산차에선 절대 안 나옵니다.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양산차에서 나오려면은요, 또 조건을 맞춰야 돼요. 썸머 이제 네. 하이그립 타이어를 껴야 네, 나오는. 그냥으로는 3.9초 난다고 4.1초, 4.0초나 4.1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뭐 그게 큰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는 아닌데 3.9를 적어놨는데 3.9를 보려면은 네. 되게 힘든 거죠.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네.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DLC 사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4.0초,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보다 보니까 저희 3자적인 느낌에서는 저거 타이어 바꿔야 되나 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니오, 네네. 샤오펑 네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니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스와핑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니오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만 대가 일단은 팔려야지 흔히 말하는 BOP 본전치기가 될 것 같다. 연 60만 대? 아니요. 최소한 누적이 60만 대가 되지. 그렇죠. 구독 서비스로.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스와핑을 하는 네. 대상의 차가 60만 대가 누적으로 판매가 돼야 네, 그럼 60만 대에서 대략 10만 대 정도가 이제 보통 6분의 1, 12에서 15%가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요. 배터리 스와핑 구독을
요금을 내가면서 무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배터리 스와핑에 생각보다 많이 안 하네요. 구독 비율이. 왜냐하면은 장거리를 가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시민적으로. 이제 예상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스와핑을 이제 원래 이제 4회에서 6회인데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8회, 10회까지 쓸 거다. 그럼 이제 그 비용이 조금씩 이제 메꿔 나가면서 흑자로 언젠가 전환되는데 그게 현재 예상 비율은 한 60만 대, 55만 대에서 60만 대가 세야지 그 배터리 스와핑에 의한 적자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차를 판 것과 별개로 수압 스테이션에 배터리를 구축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적자니까. 예, 이게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멀리들을 못 가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럼 초기 투자비가 지금 다 적자로 잡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못 가는 건 아니고 안 가는 거죠. 갈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저 배터리 스테이션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 기억에는 3억 정도 한국 돈? 네. 3억이요? 네. 얼마 안 드네요. 생각보다. 배터리팩은 제외니까. 아, 배터리팩 제외? 네, 네. 스테이션만? 네. 아, 그러니까 배터리팩이 거기에 스탁이 돼 있어요. 13개가 기본 13개? 스탁이고, 예. 13개.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13개 깔아서, 하나당 뭐 기본으로 2천만 원 잡으면 그러면 2억 6천이네요, 그것도. 네. 그러면 5억 6천에서 6억 사이 정도의 비용이 그런 들어가요. 것 같습니다. 네. 6억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아, 이제 생각보다 얼마 안 드네? 그러네요. 네, 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면은 뭐 확산시키는데 크게 어렵지 아니, 않겠는데? 근데 중국에? 부지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는 임대겠죠? 임대도 있고요. 네. 어차피 주차장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가 기관 산업 쪽에 분류가 돼서 지원이 갈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배터리 스테이션 관련해 가지고 뭐 국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배터리 보조금은 원래 못 받았습니다. 배터리 보조금의 기준이 30만 위안 이하의 차량이거든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1kW에 막 25만 원 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배터리 보조금인데 이제 24년부로 종료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원래 이거 니오가 차량 가격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30만 위안이니까. 네. 근데 비싸니까. 니오 차량의 기본 평균 가격이 40만 위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받았던 거고 니오는. 아 그래서 그게 특혜라면 특혜였군요. 네, 그게 특혜였던 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야 니네 받았으면은 전력 사업에 기여를 해라 해서 이제 사람들 가지도 않는 신장에다 이제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그렇게 깔고 성과를 보여주려고.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는 거의 이용 안 한다며요. 근데 거기도 뭐 차주가 최근에는 생겼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자, 네. 재밌는 곳이에요. 뭐, 그리고 신장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몇 안 되는 이제 라면길이 있는 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설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여기까지도 우리가 인프라가 뻗쳐 있고 그렇죠. 전기차 오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그 신장은 진짜 들어가는 길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거기는 영상 거기는 저기 저 스텔비 오피스 중국판 스텔비 오피스야.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 것 같긴 한데 그 수압 스테이션이 사실은 그런 신장 같은 데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니오가 단순히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개통 사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 내륙 같은 건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니오가 사실 이 적자 문제만 잘 버텨낸다면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뿌리를 단단히 박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중국에서 니오의 전망은 어때요? 이게 도산 가능성이나 또 끊임없이 위기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언론 보면 니오 매년 뭐 도산한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주가도 지금 거의 바닥이고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성장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미친 성장은 아니다.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 보면은 잘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3자적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사실 40% 성장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기본이 40%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는 뭐 100에서 600% 그러니까 몇백 %씩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최소한 뭐 15에서 2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게 자금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버텨내는가 이제 이게 앞으로의 흔히 말하는 이제 관리의 심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다가 이제 중국 내에서도 좀 약간
좀 주요 이런 의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업체가 240, 50개씩 난립하다가 현재 한 70개로 정리가 됐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네. 브랜드로 68개였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지분 구조를 조금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네. 한 개 그룹에 여러 개 브랜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다 연구를 해봤더니 네. 총 다 합쳐서 48개가 있더라고요. 48개? 앞으로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합쳐지어서 네. 도산은 안 시킬 거다. 그죠? 네. 중요한 거는. 그 1920년대 독일처럼 네, 그런 식으로 했던 전쟁 거예요. 배상금 때문에 막 아우디, 데카베, 호루이, 맞아요. 반더러 뭐 합치고 합치고 다임러, 벤츠 합치고 뭐 이랬듯이. 네.